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에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경기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늘봄 학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반대할 경우 설득할 방안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봄학교의 모범 운영 사례를 제시합니다. 동료 교사와 함께 늘봄학교 모범 운영 사례를 보며 늘봄의 효과를 알려주어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에서 실시한 배드민턴 수업이나 상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후 이 수업을 실시한 교사의 글을 읽습니다. 이를 통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과 협력을 통하여 설득하겠습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동료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우선 공감한 뒤에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늘봄학교를 실시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동료 교사의 경우 2명의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같이 돌아가는 방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늘봄학교를 더욱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교원 연구회를 활용합니다.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원 연구회를 열어서 늘봄 프로그램의 주제를 설정합니다. 또한 늘봄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할지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활동을 실행할 교사도 선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자가 바른 인성과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교육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바른 인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도덕 역할놀이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주제로 스스로 극본을 써보고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놀이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주도성을 발휘하여 대본을 써보고 대본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하여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력이 사라진 세상이나 존중이 사라진 세상을 주제로 역할극을 실시해봄으로써 협력과 존중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과의 주기적 상담을 실시합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주기적 상담을 통하여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몬들과 협력하지 않는 친구를 때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그 친구를 때리는 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등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학습자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 릴레이 활동을 실시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한 명씩 서로를 칭찬해주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칭찬 릴레이 활동을 통하여 존중과 사랑이 꽃피는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의 올바른 인성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사와 생각이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스스로 삶을 향유해 나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관점을 토대로 A 교사의 문제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지도가 지나치게 세세할 경우 학생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성은 미래 사회는 개개인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교사와 같이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둘째, 학생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A 교사는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인하여 학생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학습의 내면화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AI가 교육 현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은 학생과의 관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교육에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교육 현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은 정서적인 관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교사와 달리 인간으로서 학생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 정서적인 안정은 학생의 정서적 발달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교과를 활용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환경보호 프로젝트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일련의 프로젝트로 남겨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생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실가의 메이커 교육과 활용한 에코 물건 만들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실과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은 탄소 중립을 고려한 다양한 물건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사례를 살펴본 뒤에 자신이 직접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메이커 활동을 통하여 직접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작품이나 재활용품을 활용한 에코백 등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 본 물건들을 소개해보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탄소 중립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